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이 부산과 이 마산 집회 통해서 뭐 계속 이렇게 소식이 전해진 것 같고요. 저는 그 목요일 날 이 사랑니 매복치를 뽑아서 전 그냥 뭐 하나 충치 하나 뽑는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 잇몸을 가르고 뭐 뼈를 가르고 해서 어마어마한 수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좀 회복이 안 됐습니다. 회복이 안 된 게 뭐 활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먹진 못해요. 지금 이제 목요일 날 시술했는데 오늘 점심까지도 죽 이외에는 딴 걸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도 이 부산에서 사온 건데 이 전복죽을 먹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지금은 이 씹는데 무슨 뭐 자갈 하나 씹는 정도로 이제 통증이 와서 그래서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6시에 장기정 대표와 이제 방송하기로 했는데 그걸 좀 수요일로 연기를 해서 왜냐하면 또 말을 할 때 자꾸 이게 부딪혀가지고 이 말을 많이 하면 또 이제 좀 회복이 더디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날 시술하고 이 금토일월인데 좀 붓기가 좀 늦게 빠지는 이유가 자꾸 이제 이 연설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좀 늦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방송 좀 1시간만 합니다. 그리고 마산에서 제가 연설을 좀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이 워낙 이 스피커하고 사운드가 좋아가지고 할 말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지금 이 현 정부에 대한 거의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1시간짜리에. 그래서 그걸 이제 락TV 거를 따가지고 저희 미디어치 옮겨놨는데 뭐 그거 한번 뭐 시간 날 때 보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한번 연설을 1시간 하면은 이게 그냥 딱 그러니까 이 안쪽이 막 다 헐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예. 그래도 뭐 할 건 다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좀 회복을 해서 이 토요일엔 또 대전 집회가 있으니까 대전 집회는 좀 초청 인사들도 많이 옵니다. 이 최대집 전 회장이나 뭐 이규택 고문이나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회복을 하면서 대전 집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오늘 방송할 게 이 6시에 장기정 대표하고 방송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지금 이 5월 전국 이제 5월이 됐죠. 이 보수판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 우종찬 기자의 탄핵 백서가 출간되면서 탄핵이 완전한 사기와 조작이라는 게 객관적인 근거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금 보수 진영에 널리 퍼져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전격적으로 아스팔트로 복귀를 하면서 복귀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최 대표가 한 거의 보수에서 20년 이상 운동을 했고 역시 의사협회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이 무게감이 다르죠. 여기서 뭐 돈벌이하러 들어온 이 슈퍼챗 털이들 뭐 윤석열 만세 불러드는 제끼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제가 확인할 때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특보와 이 박근혜 정권 때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낸 김경재 총재가 2주 연속 윤석열에게 박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한 것과 수사 관련 입장을 얘기해라. 사과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특히 김 총재는 지금 이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고 있어서 정광훈 목사 조직이 지금 보수 최대 조직이죠. 나중에 이제 개헌 전쟁 벌어지면은 뭐 전 목사 쪽이 다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개헌을 저지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인물이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좋다고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돈이나 빨던 자들이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종찬 기자는 팩트와 컨텐츠를 주고 있고 최대집 대표는 보수의 이른바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김경재 총재는 보수 언론으로서 정광훈 목사라는 가장 큰 세력에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게 들어오니까 하루하루 그냥 슈퍼챗만 털고 윤석열 만세 불러보자는 자들이 쉽지 않죠. 그 자들도
이권 따라 움직이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최근 유튜버에서 윤석열 만세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윤석열 만세 부르던 자들도 윤석열이 탄핵은 사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후퇴를 하고, 지금 제가 이 조사해보니까 유일하게 꿋꿋이 윤석열 찬양가를 부르는 것은 조갑재 한 명입니다. 지금 조갑재 한 명만 꿋꿋하게 윤석열 만세 부르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태극기 팔이 이 보수 군부모들 데리고 장사 잘했는데, 아이 우종창 최대집 김경재 정도가 들고 나오니까 이거 그냥 대충 군부가 취급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윤석열의 기획사인 중앙일보가 대신, 하여튼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과 조선이 늘 대신 해줘야 돼요. 대신 그것도 윤석열이 입이 아니라 윤석열의 측근의 입을 통해서 한번 이거를 잠재워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윤석열 박탄핵 책임론엔 뭘 책임지라는 거냐, 이렇게 나왔죠. 자, 아주 잔머리를 엄청 썼습니다. 이거 아마 중앙일보가 기획을 했겠죠. 윤석열과 소통하고 있다는 한 인사는 윤 전 총장이 김용판 의원의 국정원 댓글 서사 사과 여부에는 당 안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넘기면서, 김용판의 국정원 댓글 수사는 일단은 요거를 살짝 인정해주면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뭐 단순한 전략인데, 김용판과 탄핵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분열을 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게 중앙일보에. 뭐 윤석열이 머리 썼겠습니까? 이거 다 중앙일보 머리지. 그래서 김용판을 달래주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부동하게 책임 없다, 사과할 일도 아니다, 잘라버립니다. 그 이유는 나는 최순실 특검팀 파견검사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박 대통령 탄핵은 국회 표결과 헌재 결정을 통해 처리됐다. 탄핵은 국회가 했고 나는 그냥 수사하라 그래서 수사했을 뿐이고 결정을 헌재가 했다. 여기서 이 윤석열 빠돌이 노릇하는 정진석은 윤석열은 사법체계에서 주어진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정말 중앙일보다운 비열하고 치사한 해명이죠.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그것도 윤석열 본인도 아닌 측근 이름을 해서 정말 비열한 놈들이에요. 정면 돌파하지 않고 탄핵은 국회와 헌재가 했지 내가 했냐? 난 수사만 했을 뿐이다. 지금 탄핵에서 윤석열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윤석열 네가 언제 국회 탄핵 가결한 때 네가 투표했다고 시비를 겁니까? 헌재 때 네가 헌법재판관으로 두들겼다고 시비를 겁니까? 바로 최순실 특검팀 파견검사로 직무를 수행할 때 사기와 조작 날조를 수사해서 탄핵의 근거를 만들고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딱 모른 채 하고 탄핵은 국회와 헌재가 했어요. 이 개돼지 사육사들의 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 개돼지로 봐. 그리고 어느 순간 개돼지가 깨어난다는 것도 모르고, 이러면은 개돼지들이 그렇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헌법재판관도 아니었고 단지 검찰로서 수사만 했으니까 탄핵에 책임이 없지,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개돼지들만 보면은 다 바보입니까? 지금 문제 제기한 사람체, 일단 김경재 총재가 문제 제기한 뒤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 성창경 씨, 저 KBS 정기자, 그리고 손상대 우리 탕기부 사회자, 이상로 전 MBC 기자, 다 윤석열이 특검 수사 문제에 대해서 해명과 사과라고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국회나 헌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이 한 조작 수사, 날조 수사, 대표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라고 날조해서 묶은 것들을 문제 삼는 거지, 국회 투표나 무슨 헌재 결정을 문제 삼냐고요. 그러니까 이 비열한 놈들이라는 게 대놓고 수사 잘했다, 박근혜 최순실 경제 공동체 맞고
박근혜 삼성 SK 받은 거 뇌물 맞다 이렇게 질러야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요? 난 수사만 했어요. 수사한 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수사한 거를. 그 수사가 조작 날조 수사로서 윤석열은 조만간 증거 조작, 증거 인멸 등등으로 감옥에 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 거기다가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이거 뭐 우리가 먼저 공개했지만은, 자, 윤석열 문영표에게 박근혜가 시켰다고 진술하라. 위증교사,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지금 윤석열이 수사 때 저지른 일들은 다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전자와 제일모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도와줘라. 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 주주 아닙니까? 한 10% 갖고 있는 삼성물산에. 그래서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문영표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시를 해서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돼서 이재용이 승계하는데 유리해졌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이렇게 윤석열이가 꾸민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 보수 언론하고 지금 방금 통화하고 왔는데, 야, 윤석열 이 찬양가들이 그러는데 윤석열은 수사를 안 했다. 최순실 거만 조금 수사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이 윤석열이 특검에서 별로 역할한 거 없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자, 이거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경재 변호사, 제가 지금 그걸 찾다가 돌아왔는데, 이경재 변호사의 탄핵 관련 책에도 나와 있고 우종찬 기자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경재 변호사의 증언이에요. 최순실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자기는 원래 특검법에 따르면은 수사는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이 하게 돼 있고 나머진 조력자인데 왜 나는 특검이나 특검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냐? 왜 모든 수사 자료는 윤석열, 한동훈 이름이냐? 이건 위법이고 위헌이다. 그래서 실제 헌법소원까지 냈어요. 이건 불법 특검이라는 거예요. 이경재 변호사에게는. 박영수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윤석열이 다 했다. 모든 수사 윤석열 다 했다. 이런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여튼 윤석열 만세력들은 다 죽을 각오 해야 될 거예요. 자, 문영표.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시 내린 바도 없다. 난 특검에서 그냥 진술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담당 검사가 윤석열에게 데려갔다. 나 윤석열 앞에서도 똑같이 주장했는데 윤석열이 나보고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 거짓 피우냐? 회유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거는 회유가 아니라 위증교사, 위증교사. 윤석열이 문영표에게 위증을 교사한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거. 이경재 변호사. 특검 수사라면은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가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보지도 않고 윤석열, 한동훈이 다 했다. 자, 그러니까 김창진 검사가 문영표 장관을 윤석열에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윤석열이든 김창진 검사든 그냥 보조 수사관일 뿐이에요. 기소나 이 공소할 권한이 없어, 특검에서. 그러면은 박영수나 특검보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싹 다 윤석열에게 장관급을 윤석열에게 데려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이 총사령관이었다는 얘기예요. 박영수 얼굴 마담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문재인이가 경력 끝발도 안 되는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중앙지검장을 왜 앉혀요?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앉힌 이유는 박근혜 감옥 잘 보냈는데
그 뒤에 나머지 200여 명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인사까지 다 집어넣으라 그래서 윤석열이 감사합니다 성은 만극합니다 해가지고 실제 200여 명의 보수 인사를 싹 다 조작 날조 수사에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더 딴 말하지 말고 윤석열 만세하는 그 쓰레기들은 그걸 잘했니 못했니 얘기를 하면 돼요. 잘 집어넣었다. 보수 그 숙골들 그 부패한 타락 세력들 200명 잘 집어넣은 거다. 그게 윤석열의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인간이 왜 검찰총장에 올라가요? 이제 윤석열은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기가 안 통하게 된 거죠. 왜? 우종창 최대집 김경재 보수의 핵심 인사들이 이제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못 도망가고 윤석열은 어디로 도망가겠지만은 윤석열 만세력들은 끝났어요. 이제 다 죽었어요. 만세력들 조갑제 포함해서. 자 거기다 또 있어요. 그럼 윤석열을 박근혜 특검에 누가 임명했냐? 민노총 세력이 임명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뭐냐? 이게 뭐냐? 투기자본감시센터 처음으로 이 K재단 미르재단이 이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무차별 고소고발장을 넣었던 투기자본센터. 투기자본센터는 민노총 계열에서 나온 함께 활동하는 민노총 세력이에요. 자 2016년 11월 22일 성명서입니다. 투기자본센터에 특검에 최동욱과 윤석열을 포함하고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요거 얘기하는 거면 알겠죠? 한일 군사협정 깨란 얘기는 민노총 세력이라는 게 딱 보이죠? 아니 외부 단체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 누구 사람 실명을 대가지고 이 사람들 임명하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말이 됐습니다. 윤석열 파트에 대해서 윤석열은 대개 법관이나 검사들이 보복을 받으면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좌천되고도 사직하지 않고 남아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국정원을 수사할 정도로 자 국정원을 파괴시켰죠. 저 김용판 의원이 얘기한 대로 댓글 사건을 과장 왜곡 조작해서 국정원을 파괴하려고 덤긴 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만세부로는 조갑제 등등은 완전히 이것들은 변절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윤석열과 최동욱이 했던 게 국정원 파괴 공작인데 그런 자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조갑제 이것들은 뭐하는 자들이에요. 이거 수사할 정도로 담대하고 특수부장 영입하고 자 윤석열은 아예 어디로 보내라고 지시를 해요? 파견검사 팀장으로 이 수사건에 기여할 윤석열이 4팀장이었거든요. 수사 4팀장인데 그게 한마디로 파견검사 나온 자들의 우두머리 파견검사 팀장입니다. 윤석열이 한마디로 민노총 세력이 지시한 대로 윤석열을 거기에 딱 임명을 했어요. 자 대통령도 범죄를 부인하는 마당에 철저히 수사받기 위해서는 최동욱과 윤석열의 수사를 받고 무죄가 되면 모든 의혹이 일과해서될 기용계가 있고 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민노총 세력이 얘기하는 것은 최동욱과 윤석열은 박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자들이니까 이들의 보복 수사를 받고 그거 정도는 넘겨야지 무죄가 될 거다. 한마디로 통진당 세력, 민노총 세력은 윤석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복 수사라고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국회와 문재인과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을 이 지령 그대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는 이 자체가 다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을 할 만한 자들을 특검에 임명하면 돼요. 특검 수사팀장에. 근데 아예 이거는 공개적으로 마음껏 박근혜에게 보복 수사를 해라. 박근혜 한번 빠져나가 봐라. 이렇게 가니까 윤석열은 마음 놓고 조작 날조 수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당시는 윤석열 본인 말이 문재인 최측근이 양정철과 만나서 총선 출마도 논의하고 이거 완전 정치검사예요. 어용검사. 그리고 우종창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 윤석열 이자는 탄핵 그러니까 한 7, 8월 정도에 탄핵을 기획한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
법률 자문도 해줬다고 했다가 지금 이게 지금 법정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우종찬 기자 말은 한 달 있으면 이것도 드러난다. 자, 그래서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냐? 재단 출연금, 윤석열의 특검의 수사 발표는 재단 출연금이 원래 700억인데 그 중에 590억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조작했고 이걸로 박 대통령의 30년형을 구형했다. 이게 윤석열의 특검이 한 일입니다. 이걸 안 했다고 윤석열이가? 이걸 안 했다. 이거 누가 했는데 그럼 이거? 박영수하고 특검 모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내가 했다. 문제없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라고. 조중동지에 숨어있지 말고. 그런 쫄보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감히 30년형을 때렸어? 저렇게 겁 많은 놈들이. 자, 그러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가장 큰 기여한 게 뭐냐, 탄핵에. 자, 이게 김수남 검찰의 이영렬 특수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이게 언제냐? 2016년 11월 20일이에요. 이때 이제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데 특검은 그 3일 전인 특검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특검법이 통과를 했으니까 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서 특검에게 넘기는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그래도 이 검찰 쪽에서는 도저히 팩트나 법리로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날조는 못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뭘로 했냐? 다 직권남용 강요로 때렸습니다. 다 직권남용 강요. 롯데그룹, 현대차, KT. 이게 다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직권남용과 강요 이상을 더 조작날조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회가 난리가 난 거죠. 왜? 탄핵을 하려면은 무조건 뇌물 받아먹었다고 뒤집어 씌워야 돼요. 2004년도 노무현 탄핵 때 이미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하려면은 뇌물 정도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뇌물로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이 이영렬은 그렇게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 국회 탄핵 세력은 이걸 뇌물로 뒤집어 씌울 뻔뻔하고 파렴치한 권력 해바라기 검사가 필요해서 선택한 게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아, 이거 팩트니까 부정하지 말라니까, 이걸. 난 지금 탄핵을 했던 사탄파나 문재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박근혜 사랑에 외치다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겠다는 이 쓰레기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지금 이 특검에서 왜 윤석열과 한동훈을 집어넣냐고요, 지금. 뇌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할 만한 파렴치한 검사 두 놈 고른 게 윤석열과 한동훈인데,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아니라고 얘기하려면은, 아니다. 박근혜는 뇌물 먹은 게 맞다. 윤석열은 부패한 박근혜 감옥 잘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 만해족들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몰라요. 인간 쓰레기들이죠, 이것들. 자, 박영수로 임명을 해요. 박영수로 임명을 하고, 이 박영수 특검이 되자마자 누굴 임명했냐? 윤석열을 특검수사팀장에 12월 2일 날 지명을 합니다. 이 날짜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왜? 국회가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미 이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표를 했죠. 표결 전에. 박근혜는 뇌물을 처먹었다. 수백억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야지 탄핵 소추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 때는 없었던 뇌물이 국회 탄핵 소추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되기 일주일 전에
국회와 박영수는 윤석열이라는 가장 파렴치한 검사를 수사팀장에 데려와요. 왜? 무조건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이영렬처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 그럼 탄핵이 무산돼. 100% 얼굴에 철판 깔고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뒤집어 씌울 만한 권력 해바라기가 필요해서 윤석열을 넣고, 그 윤석열은 자기하고 손발 맞출 만한 또 다른 권력 해바라기 한동훈을 부른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윤석열 만세적들. 윤석열은 왜 불러왔겠냐고, 이 상황에서 국회가. 그래서 여기 뭐 쭉 나와요. 별로 인연 안 깊어요. 박영수하고 자, 생각해보세요. 강릉지청 검사했을 때 잠깐 상관이었는데 박영수하고 큰 인연 없고, 이거는 민노총 세력과 양정철이 문재인 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윤석열, 그리고 조선일보 윤석열 너 뇌물죄 뒤집어 씌워,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인사보다 윤석열 인사를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은 모든 특검 수사의 조작 날조는 윤석열에게 미션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윤석열은 3월 6일 날 수사 발표를 합니다. 박근혜 592억 뇌물 받아먹었다. 왜? 3월 10일 날 헌재재판소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헌재 판결 이전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뇌물 뒤집어 씌운 게 너무나 개차반의 논리여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한 10원 한 장 안 받았고 그 돈 재단에 그대로 있고, 최순실하고 공모해서 야 우리 한번 해먹자, 너 삼성 돈 뜯어와, 이렇게 했다는 증거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정유라가 탄 말을 박근혜가 뇌물로 받은 거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과잉 충성하려고 뇌물로 뒤집어 씌웠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뇌물을 못 달았어요, 도저히. 좀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좀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개 같은 논리 만들어가지고 도저히 헌재 재판관들도 뇌물을 뺐어요. 그럼 뇌물을 뺐으면 탄핵 무효를 해야 되는데 헌재는 일단 탄핵만 시키자, 모르겠다, 뇌물은 빼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비열한 놈들이에요. 다 비열한 놈들이. 근데 이미 뇌물로 발표했고 기소를 했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이거 뭐냐, 탄핵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1심 재판 때 온갖 회유 압력을 통해서 뇌물을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1심의 김세윤 재판장이. 그래서 그거를 야 김세윤에게 누가 압력 넣냐, 그걸 따지다가 우종찬 기자가 저거 조국이랑 김세윤 만난 거 아니냐, 그랬다가 우종찬 기자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누구야, 저 최강욱이는 내가 김세윤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인데 걔는 시키는 대로 하지 덤비지 않을 애다. 박근혜 때릴 거다. 이런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 조갑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서 반론 한번 해보라고. 윤석열은 몰랐다?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다 입증했죠. 당신들이 윤석열 만세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잘해서 부패 타락한 박근혜를 잘 잡아놓았다. 애국자다 윤석열은. 대통령감이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집에 가든지요. 오늘 이래가지고 이 윤석열 만세 부르던 자들 싹 다 입 다물었는데 조갑지 하나만 윤석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탄핵 얘기는 안 해요. 또 나는 도저히요, 이게 아무리 탐욕 가지고도 그럴 수 있을까? 저런다고 윤석열이 조갑제를 챙겨주나? 윤창중을 챙겨주나? 저것들은 스파이가 아니고는, 내가 볼 때 어디서 스파이가 아니고는 탄핵 진실을 막기 위해서, 이해가 안 돼. 난 이 보수에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이. 아니 윤석열이 대권을 가려고 해도 박근혜 사령 여부 하다가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은 정신병자 취급당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뭘 자리를 주겠어요, 윤석열이가? 그 대권 대우가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해할 수가.